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수급 데이터나 이 수출 데이터를 카페라떼 이상 회원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수급 데이터가 어느 정도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상대 강도가 상위권에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이 수급을 체크를 하죠. 그리고 수급 빈집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채워지다가 조금 슬로우해졌느냐, 다시 채워질 수 있는 로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 차트는 이제 추세 판별기 이런 것들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모멘텀 점검이 있는데, 모멘텀 점검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나 뭐 컨센 데이터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수출 데이터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 조금 이제 변경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급 데이터, 여기 이제 수급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요것도 이제 변경된 부분 말씀드리겠죠. 우선 수급 데이터부터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보시죠. 수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수급 데이터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좀 그 챗GPT한테 계속 이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 모멘텀과 이 추세와 관련된 거를 여기 있는 논문 가지고 변형을 해서 그 추세 판별기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이 공식이 그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그 세뮤얼슨의 공식을 좀 확장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시장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의 세기를 판단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으려면은 이 시장가 매수를 우리가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수급으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던 게, 여기서 있는 해석 방법이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기관의 매수와 매도 금액,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금액, 이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만지작거려 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데이터에 있는 거를 이 퀀트와이즈에서 이제 긁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만 잘라서 드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만 잘라서 여기 카페라떼 회원용 종목 피킹 파일에 매일매일 날짜별로 이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오름차순에서 3호에서 1등부터 50등까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교집합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유사한 것들, 여기 이제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면 최근에 이제 상대 강도가 셌던 거나 또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투신도 올라오고 연금도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매수가 많이 터졌냐, 이거는 무식하게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시가총액이 큰 것들, 그리고 금액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휩소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데 갑작스럽게 누가 하나 꽂혀가지고 돈이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시가총액 대비해서 막 순위에 뜰 수는 있지만, 금액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휩소가 적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총 대비해서 요거 3개의 평균 등수, 요 3개의 평균 등수를 여기다 넣고, 금액 대비해서 요거 3개의 평균 등수를 여기다 넣어서 요렇게 오름차순하고 요렇게 오름차순하면 뭔가 좀 이제 평균적으로 기관들이 선호하는 것들, 평균적으로 그 기관들이 금액으로 선호하는 것들,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계속 해드리고, 이 정리한 것들을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멤버십 회원분들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변경한 내용을 우선은 일단 적용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이 퀀트와이즈에 있는 데이터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있는 것들은 뭐 업종 있고, 그 다음에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 있고, 매수 대금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네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좀 전에 있었던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각 주체별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매수 빼기 매도,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합쳤어요. 그래서 비율을 이제 나타나게 했고, 그 비율이 이제 각 구간별로 0.1 이상이냐, 0.1 이상이면은 이제 매수세가 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셌던 것들은 1로 이제 표시되기 했습니다. 0.1 이상이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카운트 이프 해가지고 여기 4개 중에 여기 4개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3호 투신 연금이고, 이거는 3호 투신 연금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수식이 이렇게 3개를 합치고 나누고 3개를 합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봤어요. 이것만 이 네드 전략을 주로 해서는 이 전략을 쓸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시가총액 대비해서 오름차순 해가지고 등수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네드가 이제 0인 것들이 있어요. 네드가 0인 것들. 뭐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 많이 사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거해서, 소팅해서 제거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 주도주 성격, 상대 강도가 정말 센 것들은 제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한국형 ETF 활용한 상대 강도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그 멤버십 회원들 모여있는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드린 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상대 강도가 가장 센 섹터들이 있어요. 조선, 방산 이런 것들 계속 세니까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이 조선, 방산으로 계속 세팅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 계속 세니까 이 센 것들은 이제 이 리스트에서 아무리 0이더라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네드라고 하는 전략으로 뭔가 좀 이제 상대 강도가 열위인데 심지어 0이기도 하다. 네드가 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 한 단계 이제 조금 더 이제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필터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름차순 금액 기준으로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0인 것들이 이제 뭐가 걸리냐면 삼성전자 이런 게 걸려요. 지금 사실 반도체가 상대강 수급이 계속 들어오긴 하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관의 수급이 금액 기준으로는 당연히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사니까 애들이. 근데 여기서 네드라고 해가지고 매수 빼기 매도, 그리고 그 분모와 분자로 이제 나눈 어떤 이 매수의 강도를 보게 되면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0인 거예요. 하이닉스도 0이고. 왜냐면 하이닉스가 돈이 들어오지만 상대 강도나 이런 것들이 상위권이 아닌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라낼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0인 것들만 또 골라서 보면 이 0인 것들 중에서 이 색칠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색칠되어 있는 것들 리스트를 보면 그 중에서 아닌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세게 보는 것들,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은 빼면 안 되겠죠. LI 넥슨 당연히 이제 최근에 방산, 조선 이쪽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화장품도 한국콜마 이런 것들도 빼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현대차나 네이버, 기아, 삼전, 닉스 이런 것들은 NED 전략으로 기준으로 보면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KB금융이나 뭐 현대글로비스나 포스코홀딩스나,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이거 금액 기준으로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상대 강도 상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표기를 할 때 상대 강도가 낮은데 수급이 그래도 들어온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런 게 있긴 하다. 그렇지만 상대 강도가 높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업종, 이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별도로 표기를 했었는데, 좀 더 이제 그 네드라고 하는 거를 써서 보면 이게 어쩌면 좀 발라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 눈에는 이제 좀 발라낼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좀 이제 0.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자,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라떼 회원분들은 이제 수출 데이터들 받아보시잖아요. 이제 HS 코드가 있고, 여기에 뭐 수출 데이터, 이거는 이제 잠정치, 오늘 이제 5월 11일에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올라왔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드리고 있고, 여기 구성에서 오른쪽 위에는 수출 코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있고,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모아서 분기 수출 데이터를 추정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는 분기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거고, 지금 여기는 이 일평균 수출 데이터 2개를 평균 넣어가지고
지난 분기 대비 이제 세냐 안 세냐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정 수출 데이터는 이제 15일에 또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확정 수출 데이터가 이제 클래시스 이런 것들이 뭐 좋았었다, 원택 이런 게 좋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트라스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수출입 통계에서 잠정치 조회로 내가 아는 기업의 수출 코드를 알면 그 코드를 가지고 수출 데이터를 계속 엑셀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품목을 적어가지고 수출 데이터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제가 이제 노가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잘라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이 수출 데이터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코멘트들도 올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요런 이제 이 수급 데이터가 조금 이제 변경된 부분, 그리고 수출 데이터는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 수출 데이터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상대 강도가 센 놈들에서 수출 데이터를 봐야지, 힘이 없는 데서 수출 데이터를 봐봐야 크게 효용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수출 데이터도 A부터 Z까지 모든 업종을 다 세부화해서 찾아서 보는 것보다는 시간 대비 효용을 높이기 위해선 여기에 해당하는 섹터들을 위주로 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종목 위주로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상대 강도가 센 종목이니까 이 상대 강도가 센 종목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뽑냐면 유동성 공급이 되는 여기 종목 중에서 이거 금액 기준으로 이제 오름차순을 하고 여기서 150개를 뽑습니다. 코드를. 이 150개에 해당하는 종목, 매일매일 바뀌겠죠.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 150개에 해당하는 종목을 여기서 뽑아서 그 종목을 가지고 상대 강도를 계산해봐요. 그 상대 강도가 결국에는 돈이 도는데 거기에 힘도 붙어 있는 애들을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중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도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고, 수출 데이터가 좋다고 해서 막 들이대는 게 아니고, 상대 강도가 세고 힘이 좋은 놈들 중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 데이터랑 상대 강도 데이터, 수출 데이터, 이거는 다 같이 써야 되고, 여기 이제 이 의식 플로우에서 결국 다시 돌아가면 상대 강도가 세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센 놈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놈들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따로 체크를 해야 되고, 차트도 매수가 가능한지도 체크를 간단하게 하고, 요거 체크하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멘텀 점검하는데 시간을 좀 들이면 되죠. 뭐 수출 데이터도 있고, 보고서상의 투자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뭐 컨센 데이터도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유사한 기업들 상승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일정, 그 다음에 뭐 정책.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1, 2, 3번을 빨리 체크한 다음에 4번에다가 이제 시간을 많이 또 쓰면은 또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